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 김준영입니다. 우선 장윤기 사건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큰 아픔을 겪고 계신 유족은 물론 이 문제로 걱정하시는 국민께 위로 말씀 올립니다.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의 잘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도록 조국혁신당도 앞장서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개혁이 구분응선에서 멈춰버린 듯합니다. 국민적 열망과 사뭇 다른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사 보안 수사권 유지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된 정권 송치주의까지 부활시켜 검찰의 수사 종결권을 주자는 목소리마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보안이란 가면으로 가려도 보안 수사권은 수사권입니다. 검찰의 수사라는 칼을 쥐어 준다면 다시 망나니처럼 휘두를 것입니다. 권력은 절제하지 않습니다. 남용합니다. 그게 권력의 특징입니다. 그간 검찰은 수사권으로 보복하고 자기 편은 봐줬습니다. 최은순, 김건희 씨 사건은 보안 수사권이 없어서 눈 감아 준 것입니까? 김학의 사건, 검찰의 내란 동조는 보안 수사권이 없어서 벌어졌습니까? 그때마다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은 왜 침묵했었습니까?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장애인 관련 사건 등 경찰이 잘못한 수사가 분명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제도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관계 충돌로 공정성 우려시 법관에게 적용되는 제척, 회피 제도를 경찰관과 검사에도 적용토록 형사법에 넣으면 됩니다. 암장이 우려된다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을 통해 사건 기록을 금경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민간 대리인이 과반인 보안수사심의위원회를 정부 부처에 둘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 사건은 다른 경찰서가 맡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앞서 사건들을 검사 수사권 부활의 이유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최근 내놓은 법안에는 경찰이 광범위한 범죄를 검사에게 즉각 송치토록 하고 검사는 이를 수사토록 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인지 믿을 수 없어 끝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어준 민주당 의원님들 법안 내용 들춰보셨습니까? 어제 국민의힘도 형소법 등 3개의 개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검찰 송치 사건을 대폭 늘리고 송치 사건을 검사가 보안 수사토록 했습니다. 10월 2일로 예정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시기를 1년 연기하자는 것입니다. 검찰권 강화법, 검경차별법, 정치검찰보호법입니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검찰은 악을 척결한다면서 캐비넷에 넣어둔 정치권 수사를 재개할 것입니다. 강선우, 김병기 의원 같은 건들이 터질 것입니다. 몇몇 검사는 영화에서처럼 인기를 끌 것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소설인 것 같습니까? 정의로운 검사 행세로 스타가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던 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아닙니까? 검찰개혁 논의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기소와 수사 분리라는 원칙이 합의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뭐 하다가 퇴행적 법안을 내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합니까? 결국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마감일로 제시한 7월 17일 내일입니다. 넘기게 되었습니다. 극히 유감입니다. 그래도 검찰개혁 이제 진짜로 합시다. 검찰을 개혁하느냐 마느냐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국민께 약속한 일입니다. 최대한 입법을 마칩시다. 그래야 중수청과 공소청이 제때 제대로 출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춘생 최고위원님의 현안 발언을 듣겠습니다. 겠습니다. 예.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세 번째,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의 완성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국정과제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정부 여당에 의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재헌절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는 7월 말까지 해야 한다. 누구는 8월 전대 이후 새 지도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6월 1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다. 전면 폐지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도 지난 6월 25일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 밝혔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정이 한 목소리로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언급한 기록들이 생생한데 이제 와서 민주당 지도부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바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무책임합니다. 불가역적 당론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현혹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달라진 민주당 의총 분위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도 작동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지난 14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사회적 약자 사건 등 일부 사건에 대해 검사의 보안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 벌써 잊으셨습니까? 한동훈의 처남 진모 검사의 후배 성폭행 사건을 덮은 게 검찰입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재수사에서 진범을 불기소한 검찰.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김건희 디올백 수사는 김건희가 사회적 약자여서 무혐의 처리했습니까? 이런 검찰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포장되는 현실이 매우 씁쓸합니다.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시민감시단이 2004년부터 성폭력 수사,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피해자 인권 존중에 기여한 경찰, 검찰, 재판부를 여성 인권 존중 디딤돌로, 반대로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소홀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한 이들을 걸림돌로 해마다 선정해 왔습니다. 2023년까지의 명단을 보면 디딤돌로 선정된 사례 중 검찰이 25건, 경찰이 46건이었습니다. 걸림돌은 경찰이 11건, 검찰이 30건이었습니다. 검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근거는 경험적으로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개혁은 없습니다.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다면 결단하고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보완하면 됩니다. 개혁을 미루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율곡 2인은 마땅히 개혁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며 개혁하지 않으면 때를 잃어서 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수확을 거둘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제때에 꽃을 떨궈야 합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으면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에 수확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다음 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처리합시다.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검찰개혁의 성패가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